자, 오늘이 6월 4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월째 했는데 전 6개월 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오늘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난 6월 4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보셨겠지만 크게 통합하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봉합이 아니다, 정의의 통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가자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의로운 통합이란 걸로 말을 바꿨어요.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나는 한쪽의 대통령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란 척결 이거 확실하게 하겠다, 더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특검까지 돈 400억을 넘게 들여서 이야기를 지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모자란데요. 그래서 또다시 특검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왜? 경찰을 못 믿겠대요, 수사 능력을. 그래서 특검을 하겠답니다. 중립성 운운하는데 이번 특검 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했습니다. 이게 뭔 중립성이에요? 그래놓고 중립성이라는 핑계로 또 제2의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겠다는 의미겠죠. 근데 왜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통합이 아닌 청산을 들고 나왔을까요? 저는 몇 가지 정책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지지층이 굉장히 취약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권 내에서 사실은 이 비주류였습니다. 근데 소위 개딸들을 내세워서 당의 주류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개딸의 이 상황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자기 세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즉 개딸과 친명의 어떤 지지가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이야기하는 순간 뭐야? 지금 왜 통합을 이야기해? 지금 척결해야 되는데 라는 게 개딸과 그 지지층의 기본 생각이겠죠. 그러면서 그 통합보다는 척결을 이야기하는 정청래 쪽으로 힘이 확 실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척결과 이런 어떤 이유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합을 이야기하는 순간 본인의 지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운명적인 것이고 이게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어울린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이야기한다는 건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확고한 자신의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통합을 이야기를 했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한 지지층이 없는 상황에서 소위 개딸들의 정체성은 척결입니다. 그런데 이 척결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통합을 이야기해버리면 아웃, 척결 이야기하는 사람 다시 지지할래. 그러니까 정청래 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두 번째, 지금 6개월이 지났지만 큰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뭐 6개월 만에 성과가 크게 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지금 본인이 이야기했던 주가 5천 시대, 지금 이번에 관세 이 문제로 환율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집 구하기가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워졌습니다. 자, 국민들의 이런 경제의 어떤 고통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 국민들이 야, 이거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아, 어려워 죽겠네 지금. 아, 정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 전에 내란 척결해야 돼요. 이걸로 덮어버리려는 겁니다. 즉, 이 불만을 보세요. 쟤들 있잖아요. 쟤들 윤석열 때문에 저래요.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 또 그래요.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비판하지만 딱 돌아서 국민의힘을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 에이 그래도 너네가 나, 좀 나. 이런 식의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저 계엄을 지지하고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력한테 눈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난 아무 당도 지지 안 해. 무당층이 지금 제2당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저 야당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뭘 해도 뭔 짓을 해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재판 관련해서 하는 검사들 감찰해. 그 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해. 라고 해도 별로 지지율에 영향이 없어요. 왜? 야당이 그거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야당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거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통합 이야기 안 해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척결 이야기 해도 괜찮아. 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척결은. 대통령은 통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야당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지금 뭐 야당은 전부 다 이제는 조이대다.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왜곡죄,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 폐지, 뭐 잇따라서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거를 뭐 이번 주 내에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통과시킬 생각인 모양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사법 질서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야당의 어떤 이야기는 더 이상 먹혀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본인이 작정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전에 이걸 보니까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압박을 했어요. 사법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그랬더니 당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억울하시면 항소하세요 라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성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그 이야기, 억울하면 항소하세요. 그 이야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저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전에서 딱 준비해온 걸 읽으면서 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모습이 어른거린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 솔직히 얼마나 지금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정말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저 같으면 다 때려치고 집에 가겠어요. 왜 대법원장까지 했으면 이제 뭐 정관하면 돈도 많이 벌고 여생을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 고통을 겪죠? 근데 이분 딱 생긴 거 한번 보십시오. 깐깐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분 정말 경주 출신인데요. 이 심지와 이 딸깍바리 같은 그 성격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견뎌내는 겁니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우원식, 김민석, 김상환, 노태악 다 있는 자리에서 딱 종이를 꺼내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쉬운 이야기 같지만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 면전에서 밥 먹는데 아마 어제 밥 다 취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딱 부러지게 어제 이 여권의 사법부 장악에 대해서 일갈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가요, 무너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법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무너뜨리면 독재가 완성이 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법부가 무죄예요. 무죄. 그러면 다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재 정권은 늘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지만 마지막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너지면 그냥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봐도 됩니다. 어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기각한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자기 생각 웬만하면 그냥 영장 발부해 줄 거예요. 근데 6시간인가요? 어제 9시간 심리 끝에 발부 안 했습니다. 법리만 따졌습니다. 그게 판사입니다. 좌우구면하지 않고 법리만 따지는 거, 그게 판사예요. 그런 판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판사들을 응원해줘도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 무너진다 그러면 글쎄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민주주의는 총칼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국민들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고, 이런 용기 있는 판사들이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분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어려우실 겁니다.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나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사법부를 거의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버텨줘야 된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죄가 될 겁니다. 즉 헌법 위반, 이게 아마 될 겁니다.